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보시죠.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460만 명의 평균 연봉은 3,28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39만 명으로 2.7%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2분기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든 60대가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로 기업 채용이 줄면서 20대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국민이 지난 1년간 한 사람당 평균 34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불경기에 노후 불안까지 커지면서 퇴직연금 등 보험 지출을 늘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국내 게임업계 1위 기업 넥슨이 요즘 게임이 아닌 고위 공직자들과의 수상한 거래 때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공개된 신작 게임마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게임업계 대표 주자였던 넥슨이 어쩌다 이런 위기를 맞게 됐을까요? 경제부 신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 먼저 지난해 실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월등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게임 업계는 넥슨과 넷마블 그리고 NC소프트 이 세 회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넥슨은 단연 발군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겠습니다. 넥슨은 매출 1조 8천여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900여억 원이나 올렸습니다. 2, 3위 기업인 넷마블과 NC소프트는 매출이 8천여억 원에서 1조 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2천억 원대입니다. 두 회사를 합쳐도 넥슨 하나 회사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넥슨이 이 2배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어떤 게임을 만들어 왔길래 이렇게 연매출 2조 원까지 바라보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까? 네, 이 넥슨은 1994년 설립돼서 20여 년 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게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넥슨의 첫 게임은 1996년작 바람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 최장수 온라인 그래픽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이 게임은 공짜로 하게 하고 그리고 무기나 액세서리를 돈 주고 사게 하는 모델이 바로 부분 유료화라는 그 게임 회사의 수익 모델인데요. 바로 이 게임 회사의 수익 모델이 이 바람의 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또 유망한 게임 업체를 인수하는 그런 수완도 넥슨은 보여줬습니다. 2003년 이 깜찍한 캐릭터의 그 메이플 스토리를 선보인 게임 업체를 사들여서 전 세계 이용자 1억 명을 확보했습니다. 63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게임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2004년 출시된 카트라이더는 넥슨의 대표작입니다. 제작비는 10억 원도 안 들었는데 출시 이듬해 매출이 한 달에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게임 이용자가 3억 8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초대박을 쳤습니다. 대단했군요. 그렇게 승승장구를 했으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인물이죠. 진경준 검사장이 어떻게 100억 원이 넘는 이 넥슨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던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넥슨은 좀 특이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매출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올리는데 이 넥슨 본사는 일본에 있습니다. 넥슨 코리아의 지분 100%를 넥슨 일본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넥슨 일본 법인은 2011년 12월에 이 도쿄 증시에 상장됐고요. 그리고 이 넥슨 일본 법인의 최대 주주가 지분율 62%의 NXC라는 지주회사입니다. 이 김정주 회장과 부인은 NXC의 주식 97%를 소유하면서 넥슨 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의 중심 인물인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은 김정주 회장과 서울대 동문으로 이 친구 사이입니다. 2005년에 넥슨 주식 만주 4억여 원어치를 김 회장이 줬고 이게
종잣돈이 됐습니다. 진경준 검사는 2006년에 이 주식을 넥슨에 되팔아서 1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넥슨 재팬 주식 8,500여 주를 샀는데 이 넥슨 재팬이 2011년 상장 이후 주가가 폭등하면서 결국 126억 원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일본의 넥슨 본사를 상장시키고 이게 2011년인데 상당히 좀 특이한 지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의 땅을 넥슨에서 산 것도 바로 2011년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3월 넥슨이 서울 강남역 근처 땅을 1,326억 원에 샀습니다. 땅 주인은 우병우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의 장모와 부인 그리고 딸들이었습니다. 넥슨은 사옥 이전 부지를 물색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 대출을 받아서 이 땅을 사서는 1년여 만에 웬일인지 다시 매각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넥슨이 수수료와 이자 비용 등으로 20-30억 원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이 땅을 왜 샀냐? 그리고 결국 혜택을 준 거 아니냐? 이 진경준 검사가 그 과정에서 다리를 놔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병우 수석이 오늘 잠깐 기자들 앞에서 해명을 했는데 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을 알지 못하고 또 부동산을 사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 이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NXC 김정주 회장도 최근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넥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NXC 김정주 회장도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핵심은 넥슨이나 김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한테 주식 대박을 안겨준 대가로 이 수사상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넥슨 경영 과정에서 김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비리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진 검사장 주식 매입 과정에 관여한 점 인정하십니까?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주식 상장 정보나 우선순위 진 검사한테 제공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달 출시된 신작 게임에 대한 반응도 신통치 않습니다. 개발비가 300억 원이나 들었는데요. 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꼽혔는데 PC방 점유율 순위에서도 10위권 밖으로 밀렸고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가 성을 상품화했다는 그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일반 유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규 게임 같은 것을 선택할 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좀 선택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검찰 수사 결과는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오너 리스크에다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신작 게임마저 흥행부진에 빠지면서 승승장구하던 넥슨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주민이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농사 지을 사람 없다고 국가적으로 농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농촌 문제를 극복하고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한 농협의 창조 농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역을 나눠 농약을 뿌리는 농업용 드론. 스스로 돌아와 농약을 채우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이 모두 버튼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갈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농촌 문제의 해법으로 스마트 농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직접 미래 농업을 체험하고 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농업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통과 디자인 같은 분야의 새로운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소통의 장입니다.
사용자한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거다라는 부분이 기반이 되면 체험농장이든 6차 산업이든 어떠한 제품을 만들든 거기에 대한 브랜딩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여서 크다 보니까 이 호기심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묻고 메모하고. 경기도 안성에 문을 연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는 농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우수한 농식품 아이디어를 찾아내 창업을 지원하고 경영과 유통 방법을 컨설팅합니다. 누구나 농촌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합니다. 농업의 6차 산업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조해서 농가서도 5천만 원 시대를 활짝 1박 2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무료이기 때문에 열정과 관심이 있다면 지원해 볼 만합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8명은 맞벌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성인 남녀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9%가 맞벌이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의 응답률이 86.8%로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맞벌이 하려는 이유로 외벌이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고 싶어서, 자녀 양육비를 위해서 등의 순으로 대부분 돈 때문이었습니다. 또 경력 버리는 게 아까워서나 자아실현 같은 응답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자가 돈을 잘 벌었을 때, 잘 번다면 맞벌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배우자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맞벌이를 하지 않을 의향이 있냐고 묻자 직장인의 79.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때 맞벌이를 그만둘 수 있는 배우자의 월 수입은 평균 67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치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기에 직면한 패스트푸드 기업 KFC가 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진묵 KFC 코리아 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높여 치킨 전문 브랜드로서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버거 세트가 6,700원에서 5,500원으로 내리는 등 주요 메뉴 가격이 일제히 떨어집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기념해 만든 삼성전자의 갤럭시 S7 올림픽 특별판의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업계는 삼성 온라인 스토어에 출시 사흘째인 오늘 오전까지 재고가 남아있어 완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는 방수와 방진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S7 액티브를 물속에 담갔다가 꺼냈더니 화면에 녹색 줄이 생기고 카메라 렌즈에 기포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10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 보고서를 이달 초 공정위 위원들과 폭스바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면세점이 중국 소비자가 뽑은 2016년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의 뉴스 사이트인 인민망이 지난 5월 26일부터 열흘 동안 중국 소비자 19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롯데면세점은 4만 3천 표로 득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쏙쏙경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뒤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